비트코인은 최근 이전 최고가인 10만 9천 불대를 돌파하고 11만 불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5월 22일, 스트레이티지의 주가는 400불 초반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작년 11월 스트레이티지의 최고가 543불에 비하면 한참 낮은 가격입니다.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이 8% 정도 상승했던 5월, 스트레이티지의 주가는 오히려 3% 정도 하락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은 스트레이티지가 작년 11월에 달성한 전고가를 왜 뚫지 못했는지, 그리고 최근 스트레이티지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작년 11월에 MSTR 주식 가격이 500불이 넘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1월보다 훨씬 높은데 왜 주가는 500불이 아니냐?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식의 수가 작년 11월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이죠. 작년 이 회사의 주식 수는 대략 2억 1천만 주 정도였는데 현재 스트레이티의 주식 수는 2억 7,600만 주에 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회사의 주가가 500불에 달했던 작년 11월, 이 회사의 가치는 96빌리언에 달했지만 최근 5월에 이 회사의 주가가 400불 근처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가치는 96빌리언을 훌쩍 뛰어넘은 113빌리언에 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트코인이 얼마였을 때 MSTR 주가가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오늘 이 회사의 주식은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 된다는 계산은 본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늘어난 주식의 숫자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계산이니까요. 주식의 숫자 자체가 작년 11월에 비해 20%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과거처럼 50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바이어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MSTR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인 MNEF 멀티플 역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MSTR로 몰리던 작년 11월, 이 회사의 MNEF 멀티플은 3을 넘어서 3.4까지 이르렀죠. MNEF 멀티플은 제가 MSTR 분석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대비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MSTR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MSTR이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의 수익을 훨씬 앞서기 시작하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원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마켓 매니아가 생기며 11월 20일경에 그 정점을 찍었죠. 분명 이때의 MSTR 가격 움직임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MSTR의 상승세에 많은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들이 인내심을 잃고 있는 요즘 이 회사의 MNEF 멀티플은 2 이하로 떨어졌죠. 작년 11월 피크 MNEF 멀티플 3.4의 절반에 불과한 MNEF 멀티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 회사가 가장 고평가를 받던 시절의 주가와 지금처럼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MSTR은 IBIT 같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아닙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그날그날의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조종하지만 MSTR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주식입니다. 오렌 버핏이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처럼 움직입니다.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투자자들의 예측으로 이 회사의 주식이 단기간에 100% 넘게 상승하고 다시 50% 하락했다가 다시 50% 넘게 상승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격 변화를 겪는 동안에 테슬라의 진짜 가치, 전기차를 만들고 파는 능력,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비전 자체에 과연 큰 변화가 생겼을까요? MST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지만 이 회사가 MNEF 멀티플 1 이상으로 평가받는 이유, 바로 남들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피앗 머니를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후로 STRK, STRF 같은 우선주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회사 자체는 더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포인트죠. 최근 5월 한정 비트코인은 상승했는데 왜 스트레이티지의 주가는 하락하냐? 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의 이유를 하나 얘기해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의 존재입니다. 데이빗 베일리가 이끄는 나카모토, 잭 멜러스가 이끄는 21 캐피탈, 스트라이프의 Asset Entities, 사이먼 저비치가 이끄는 일본의 메타플래닛 외에도 이런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며칠 만에 4배가 넘는 폭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제2의 스트레티지를 찾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스트레티지에 투자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사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저번 달 스트레티지에서 이익 실현을 약간 하고 메타플래닛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돈들이 스트레티지에서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아니지만 몇몇 MSTR 투자자들은 세일러가 ATM을 너무 많이 해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일러의 ATM 남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예정이지만 ATM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전략이고 회사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본인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ATM에 의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ATM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ATM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다는 주장에는 저는 크게 동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명한 공매도꾼인 짐 셰너스가 스트레티지를 공매도했다는 것 또한 말이 많지만 저는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설명인데요. 자, 이 사람은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금융사기인 엔론을 공매도해서 유명해진 공매도 전문 투자자입니다. 스트레티지 비판적인 사람들은 엔론 공매도 쳤던 사람이 스트레티지 공매도 하는 거 보면 역시 이 회사 폰지 사기다 하며 신나하시는데 이 채너스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비트코인의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2018년에 한 인터뷰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시 최고가 2만 불에서 60% 하락하는 시기에 마치 본인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2017년에 최고가 2만 불이라는 피크가 보통 사기치는 회사에서 보이는 가격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하죠. 그리고 이때도 기사에서 인용하는 게 이 사람이 엔론을 공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금융사기 치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공매도했다는 이유로 마치 이 사람이 공매도하는 회사는 다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죠. 이 사람이 엔론을 공매도한 것보다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16년 테슬라를 공매도했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걸로도 유명합니다. 2008년 이 사람이 이끌던 회사의 자산 가치가 6빌리언에 달했는데 테슬라를 공매도한 뒤 2023년 자산 가치가 2008년 대비 96%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테슬라에서 96%의 손실을 본 사람의 의견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론을 정확하게 알아본 전설적인 공매도꾼이다 라는 간단한 기사만 보고 공포심에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기적인 가격 하락 역시 어느 정도는 설명될 수 있겠네요. MSTR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따라오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확정적이라는 루머가 나오던 2023년 10월경 MSTR의 주가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들이 MSTR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만 하면 MSTR 주가는 폭락할 거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지겠죠. 하지만 2024년 비트코인 ETF는 출시됐고 MSTR의 2024년 수익률은 비트코인 수익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때 MSTR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고평가 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우회 투자로서의 역할 때문이 아닌 이들이 기관들의 돈을 사실상 공짜로 빌려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했을 거고 이런 ETF 관련 루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회사의 수익률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저평가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본 채 팔아버립니다.
MSTR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게 목표인 회사지, 하루하루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게 목표인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소의 5배,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다른 회사들에 관심을 보이거나 유명한 공매도꾼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스트래티지가 제자리이거나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이런 단기적인 요인들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신경 쓸 부분은 따로 있죠. 이 회사가 일반주에 대한 ATM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환사채나 우선주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MSTR의 엠네브 멀티플은 이런 전환사채나 우선주를 통해서 픽스드 인컴 시장의 돈을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픽스드 인컴 마켓에서 돈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회사는 스트래티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의 비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화로 10억에 가까운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라는 변동성이 심한 회사에 투자한 이상 이런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고 당장 다음 달이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전 단순히 100%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 투자하기 시작한 일본의 메타플래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4불 근처에서 매수하기 시작한 이 회사의 주가는 몇 주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11월 MSTR처럼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인 마켓 매니아가 생겼기 때문이죠. 전 이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제 매수 가격 기준으로 10배 가까운 성장을 몇 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저만의 결론을 가지고 매수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런 단기간 4배 상승이 있어도 매도하지 않았고 최고가 기준 50% 넘게 하락해도 역시 매도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장기 투자자라면 본인들이 하는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기 바라시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